자, 125페이지 한번 봅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개발 관리론이 있어요. 우선 이용 파트는 많이 안 나오니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죠? 자, 125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이용 활동이란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라 적어놨죠. 이건 용도의 다양성하고 있고요. 자, 최유 이용이란 있죠.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한다. 이제 통상을 전문가로 한번 바꾸어가 나왔죠. 집약도란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집약도. 자, 공식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집약도. 자, 공식은 토지가 밑으로 있었습니까? 노동과 자본이 있겠죠.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두 개를 생산비라 봅니다. 이걸 뭐다? 생산비로 보고, 이 세 가지는요 생산 요소라 씁니다. 용어 구분합니다. 생산비와 생산 요소를 구분 못하면 실력 향상이 안 되거든요. 일단 구분하시고, 요거는 생산하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죠. 생산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건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부분과 뭐로 나눴어요? 건물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자, 뭐를 대체했는? 건물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땅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건물로 대체했다는 거죠. 건물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심으로 가면 대체성이 크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요, 사요? 지가가 높겠죠? 지가가 높습니다. 아주 지가가 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성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 고층 건물이 고층화되겠죠.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자, 건물이 고층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 썼죠. 이 집약적이란 말이 시험이 잘 나와요. 작년에도 집약적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라고 용어를 표현합니다. 자, 만약에 외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체성이 낮겠죠. 외곽은 왜 대체성이 낮는가 하면 지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가는 토지 가격을 줄인 말입니다. 지가가 낮다는 거예요. 낮으면 고층화입니까, 저층화됩니까? 건물이 저층화되겠죠. 저층화되는 것을 우리가 주방적 이용이라 씁니다. 이걸 주방적 이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험은 놓을 거 이건 비교해 두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집약도 증가 요인, 여기 기출된 점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가니까 당연히 고층 건물이 됩니다. 건축비가 사도 건물이 고층화 되겠죠. 토지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토지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그럼 건물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도 건물이 고층화 될 거예요. 자, 경영자 능력, 자본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건물이 늘어났다는 말과 똑같습니까? 이 자본이 건물이라고 해요. 자본이 늘어났단 말이나 건물이 늘어났단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집에 한 개란 말과 주방 한 개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용어를, 그죠? 이해하기는 여러분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면, 자, 1, 2년 만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전공하신 분들도, 그죠? 시간이 많이 흘려야 이거 이해하거든요. 빨리 시험 쳐야 되니까, 지방기는 위로 100%입니다. 아래로 100%도 있을까요? 예? 이걸 주방기라 씁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겠어요. 얘는 아래로 한 선입니까? 한 개니까? 이거는 위로 뭐다? 상한선이에요. 이거 이상은 안 되겠죠. 자, 이거 이상 가면 수익 감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윤이 가장 극대화됩니까? 이 점이 이윤 극대점이 됩니다. 100%니까. 얘는 반대니까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이걸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과 이윤 극대점 두 가지가 있을 때, 여기 언제 한 개라는 것은 한 개씩 나눠받는 거예요. 그 비용하고. 자, 한 개씩 나눠봤을 때 수익이 있습니까? 수익을 일치하는 점이 이윤이 가장 극대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클까요, 수익이 클까요? 요거 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하나의 비용이 커요, 하나의 수익이 크겠어요? 수익 크겠죠.
이거 지금 한 개 비용이 커서요, 한 개 수익이 컸어요? 예? 자, 비용이 컸겠죠. 이제 한 개 붙이면 더 어려우니까요. 비용 수익만 적겠습니다. 이걸 수익 최종이라 부르고 이걸 수익 체감이라 씁니다. 수익이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줄어든다 라고 씁니다. 넘어가면 손해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자, 손실은 주반기를 넘어서 손실을 발생했습니까? 지반기를 넘어서 손실을 발생합니까? 여기 손실 발생한다고 시험 논다고. 자, 지방계 넘으면 손실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계 넘더라도 수익이 뭐다? 감소되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용금을 할 수 있겠죠. 수익이 줄어들지 손실은 마이너스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수익이 최정되고 이 짐을 넣으면 수익이 체감된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기는 이윤극대점, 그럼 그것도 한계 효용청이 되겠죠. 언제까지 추가 투자했습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할 때까지. 이거를 토지형의 상한선이라 부르고, 여기 상한선입니까? 이건 토지형의 뭐다? 하한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때 이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위로 가면 상한선, 밑으로 가면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상한선이냐, 토자가 이상하게 적혀버렸네. 토지 이용의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물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손익분기점 제로입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되겠죠. 자, 이 점을 벗어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당구장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 이윤곡대점이고, 한계 수입이 한계보다 크면 이윤곡대점 도달하기 전은 생산을 더 투입하여 수익 최정되겠죠. 투입하여 생산량을 증가하게 하며, 한계 비용이 수입보다 크면 이윤이 줄어들겠죠. 추가했으므로 생산 비용을 투입을 감소한다. 생산량을 줄였죠.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니까 토지형의 지박 한계를 상한선, 주반기를 하한선하여 이 사이에 체유효 이용이 결정되더라. 읽어보시면 되겠죠. 입지가 뭐예요? 위치입니다. 입지가 위치예요. 위치 좋으면 잉여가 많대요. 이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점포 같은 거 할 때 뭐를 정한다? 위치를 잘 정해야 돼요. 위치를 잘 정해야 청소가 잘겠죠. 그래서 이걸 잉여라 부릅니다. 잉여, 남는 돈이라 뜻입니다. 그럼 동일한 산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하면 특별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종류로 장사했을 때 어떤 위치로 했을 때 이익이 더 크냐를 우리가 입지 잉여라 쓴다. 되겠죠. 자, 보면 밑에 거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로를 한계 입지라 부르고, 지가 구배는 경사를 지가 구배라 씁니다. 자, 그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지가 구배 맞아요, 안 거예요? 지가 구배가 뭐예요? 지가 구배가 경사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서울 간부는 처음에 지가 구배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지가가요 9배래요. 지가가 9배가 아니고 토지 가격이 9배 아니고요, 경사를 구배라 씁니다. 그죠? 그러면 도심으로 갈수록 높습니까? 외곽에서 줄어듭니까? 자, 직가랑이 서서히입니까? 급격입니까? 급격이 너무 틀리고 서서히 떨어진다. 자, 직가 구배는 도심에서 외곽할수록 직구배가 급격이 떨어지는 게고 서서히 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부분이 직가가 커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A분의 B는 C분의 D의 등식을 성립해요. A분의 B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C분의 D보다 커야 돼요. 이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8천만원 땅값이고요. 이게 4천만원이에요. 이게 자 2천만원이고 1천만원 떨어졌어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같은 1kg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kg 대입하면 기준은 1kg 기준입니다. 1kg 뺐을 때 8천에서 4천 떨어졌 4천 떨어졌습니까? 지가가. 근데 이거는 같은 1kg를 비교했을 때 얼마 떨어졌어요? 1000이 떨어졌죠. 그럼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지가 구배라 씁니다.
자, 도심에서 외곽할수록 지가가 떨어지는 폭이 줄어듭니까?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었잖아. 줄어들었는데 급격히 하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점점 낮아진다. 급격히 낮아진다. 그럼 틀립니다.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지가 구별하선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외곽할수록 자, 지가가 낮아지는 현상인데 소도시는 완경사가 복잡하고 그죠? 물결 모양 소도시는 극경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왜 대도시는 자, 물결 모양과 부도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심 때문에 그렇죠. 부도심.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쓸 때 소도시는 이렇게 바로 떨어지지만 대도시는 어떻겠습니까? 도심과 부도심이 이렇게 되거든요. 물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대도시가 복잡하고 소도시가 단순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다니면서 직가력은 더 적어진다 했습니다. 자, 스프롤이 뭐예요? 스프롤 난개발을 말합니다. 지멋대로 개발한 걸 스프롤이라 습니다. 자, 그러면 난리바이어 개발한 것을 스프롤이라는데 쉽게 말해서 지 맘대로 개발한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사적 개발일 때 스프롤 나타날까요? 공적 개발일 때 나타날까요? 사적 개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규모 개발인데 여기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참고로 봅니다. 야, 도심이 이렇게 있다면 개발은 외곽에서 합니까? 도심에서 합니까? 도심은 정비가 됩니다. 그죠? 자, 개발은 외곽입니다. 외곽이 하는 거예요. 중심지가 시험 나왔거든요. 중심지 너무 틀립니다. 자, 중심지는 정비하는 겁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뭐다?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스프롤은 개발을 외곽에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개구리가 띈 모양으로 이렇게 뛰어가겠죠.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했잖아요. 그럼 여기 개구리 뛰어갔죠. 개구리 뛰어가는 거죠. 여기 개발했거든요. 개발되고 여기 또 개발된다면 왜 중간에 개발해요? 땅값이 올라 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간에 공지들이 남겨요, 안 남겨요? 자, 공지 있는 데는 아무리 개발하니까 평균지 이하로 떨어집니다. 뭐다? 표준지 이하로 지가가 떨어져 있어요. 이 공지 있는 부분은. 되겠죠? 자, 그러면 질서 정연합니까? 무질서 합니까? 무질서. 불규칙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난개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외곽에서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시험은 중심지 발생한다, 도심에 발생한다고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도로를 따라 주로 많이 발달해요.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나오면 도로 끼고 여기 일부 개발하고 여기 도로 끼고 일부 개발되겠죠. 그죠? 도로 따라 이렇게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자, 합리적 밀도 이상을 우리가 고밀도 연쇄개발이라 쓰고 우리나라는 고밀도 연쇄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도로가의 고층급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합리적 밀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저밀도 연쇄개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방지됩니다. 자, 난개발 방지할 때는 뭐다? 방지 대책은 개발 제한구역 설정하면 되겠죠. 개발 제한구역이 그린벨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다 그린벨트 다 설정해놨어. 이거 방지하려고. 안 그러면 그린벨트 있는 분은 사적 개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개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서프를 보겠습니다. 도시 성장 개발이 무질서, 무계획, 불규칙의 평면적으로 확산하겠죠. 이걸 날비자 써서 비지적 개발이라 부릅니다. 개구리가 날아갔대요. 자, 우리는 도시계 토지용 계획 철저하지 못한 개발 도상국이 많이 나타나고 방지하는 대책은 뭡니까?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 했죠. 그린벨트 설정하면 되고 특성은 도심지보다 외곽의 동그라미 중심지 도심 이렇게 바꾸어서 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가는 일반적 표준지하로 떨어져 주상공 관계없이 모두 발생합니다. 저밀도 연쇄개발과 고밀도 연쇄개발이 있습니다. 미국은 저밀도 연쇄개발, 한국은 고밀도 연쇄개발이 나타나고 토지의 최유효 상태가 계리되겠죠.
자, 침입이란 용어와 개성이란 용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겠습니다. 침입은 그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만 하겠죠. 자, 여기서 힘센 사람은 뭐다? 집약적 이용입니다. 집약적 이용. 고층 건물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집약적 이용이 되겠죠. 자, 이 힘센 사람이 누구인데 침입해요? 자, 작은 건물에 침입했겠죠. 낮은 건물, 주방적 이용에 침입합니다. 이걸 주방적 이용이라 씁니다. 자, 침입은 자, 집약적 이용이 주방적 이용을 침입하면 땅값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집가가 토지가에 올라갑니다. 대부분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이걸 우리가 확대적 침입이라 쓴다. 이걸 뭐다? 확대적 침입이라 써요. 자, 확대적 침입은 집약적 이용이 주방적 이용을 침입한 확대적 침입이고, 반대로 되면 이거 축소적 침입 쓰겠죠. 이걸 축소적 침입이 되겠죠. 이건 잘 없어요. 이거는 땅값이 내려가요. 자, 99%는 뭐 해야 될까요? 확대적 침입이고, 자, 뭐 거의 1% 정도가 뭐 축소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대부분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죠? 침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개성입니다. 자,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다? 개성이에요. 개성은 침입의 결과다. 새로운 집단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요는 거의 다 기존 칠학입니까? 아닙니까? 그전 칠흑이죠. 은칠학이란 칠학. 칠학이 촌락이 촌락. 시골의 촌락이, 도시 주변의 촌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왜 침입해요? 다른 때보다 낮은 집값입니까? 땅값이 사다는 거예요. 땅값 사니까 건설해서 좋아하겠죠. 도시 주변이니까. 그죠? 강한 흡입력이 들어옵니다. 강한 뭐다? 흡입력이 들어요. 흡입력. 이 강한 흡입력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집값 때문에 강한 흡입력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원주민 저항이 있겠죠. 외지 사람들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 시골 같은데. 그죠? 그럼 외지 사람들은 강한 저항력이 있지만 나중에 돈만 준다고 하면 써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물타기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동네가 뭐다? 단독주택, 촌락이 없어지고 전부 집단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집단으로 바뀐 상태를 개성되었대요.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 대충 이해됐죠? 용어만 알면 다 문제는 다 풀려요. 그죠? 자, 직주분리와 직주조건이 있거든요. 직주분리와 직주조건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예요. 그죠? 직장하고 주택을 멀리 두면 직주분리 맞습니까? 자, 원래 직장은 도심에 있다고 했죠? 도심에 뭐가 있다고 가정합니까? 직장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도심에 직장이 존재하고요. 외곽에 뭐 있습니까? 주택들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자, 외곽에 주거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외곽에 주택들이 있어요. 주거는 외곽에 있어요. 그럼 직장하고 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분리하세요. 그죠? 그럼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겠네. 그죠? 원인은 뭡니까? 도심의 땅값이 비싸면 외곽 나갈 수밖에 뿐이겠죠. 교통이 발달해도 나갈까요?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교통 발달 줄 것입니다. 그죠? 자, 도심이 재개발할 때 나갈 수 있습니까? 공적 규제가 도심에 강화되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결과로는 출퇴근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자, 그러면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게 되겠죠. 결과는 뭐다? 내가 잘못 말했네. 직접 분리 말하네. 그죠? 교통이 발달한 외곽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자, 도심의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현격한 격차를 보겠죠. 낮에는 어디에 사람이 많아요? 도심에 사람이 많고, 밤 되면 외곽이 오니까 그걸 이 모양이 뭐다? 도넛처럼 생겼대요.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 씁니다. 또는 도넛 현상. 자,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간단히 직장과 주택을 멀리 두는 것을 직주 뭐다? 분리라서요. 읽어보세요. 시험 잘 안 나와요. 요즘은 너무 쉬우니까. 직주 조건은 반대입니다. 자,
직주 접근은 자 요즘 정책은 다 직주 접근 정책입니다. 도심에 원래 직장이 있었고 주택도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도심지 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고 도심지 환경이 개선되고 정책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돼요? 고층화되겠죠. 그래서 요즘 정책들은 대도시가 직주 접근 정책을 쓰니까 뭐 타워 팰리스 이런 거 막 돌아요. 고층 건물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도심이 젊어지는 것을 회춘화 현상이라 불러요. 자, 회춘화 현상이 한번 나왔습니다. 한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의 최원방권이라 불러요. 한계는 대중교통수단 발전에서 인정되고 한계지 대국선 탄력성 크게 하겠죠. 자, 자가는 차가보다 더 멀리 가고 있죠. 그죠? 왜 자가가 차가보다 더 멀리 갑니까? 예? 이런데 시험 잘 안 나와요. 이게 너무 학급이니까. 그죠? 이런데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차가와 자가는 뭐예요? 차가와 자가. 예, 여기 이제 강의할 때 이거 우리나라 이론 아니고 미국이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월세. 전세로 막 설명해. 인터넷 보면 전부 시험장 가면 다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 예? 자, 이거 우리나라 이론 아닙니다. 전세는 한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개론은 한국 이론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양 이론 아니면 일본 이론이고 외국 독일 이론이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국 이론 대입하면 막 날아가는 겁니다. 문제 월세입니다. 월세는 뭐다? 쪽방에 살아도 괜찮은데 뭐다? 편리한 기장등에는 뭐다? 편리성입니다. 얘는 뭐다? 자기 주택을 가져야 되겠죠. 자가니까. 그러니까 쾌적성을 따져요. 우리 경제학 법칙에서 따져봤을 경우에 부자가 오른쪽에 있습니까? 간살에 있습니까? 이 부자가 오른쪽이고, 그죠? 부자가 오른쪽에 있어요. 소득이 높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소득이 높을수록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탄력이라 했잖아. 고소득일수록 탄력성이고 저소득일수록 비탄력이라 말했었거든. 똑같은 원리죠. 그러면 얘는 못 사는 사람, 얘가 잘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올수록 뭐다? 탄력적이 된다. 자가가 차가보다 더 멀리 간다. 이거 한 번 딱 나왔는데 자가용 있는 사람이 자가용 없는 사람 멀리 간다. 이렇게 외웠는데 외우면 다음 뭔다? 탄력성 가지고 때려버리겠죠. 자가는 고소득층이니까 얘가 탄력층이고 자가가 탄력 맞죠? 차가가 뭐다?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버린다.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다음에 시험 나올 때. 그죠? 당연히 자가가 차가보다 멀리 가겠죠. 고소득층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모든 원리 똑같아요. 항상 뭐다? 부자가 오른쪽, 가는 사람 왼쪽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임대료에서 내가 임대료가 동등하다 가정합시다. 임대료가 똑같다 가정할 때, 자, 임대료가 동등하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문제 내야 또 사람들이 막 당황하겠죠. 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많은 편익을 획득합니까? 같은 임료 수준에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편익을 획득합니다. 효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는 가끔가다 문제지 놓으면 이거는 이제 고급 문제입니다. 놓으면 아직 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놓을 때 다 돼가요. 이런 고급 문제들이. 같은 임료 수준에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편익을 획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농경지가 개발돼 택지로 편입되는 초기는 땅값이 오르겠죠. 여기까지가 한계지였잖아. 한계지죠. 이거 넘어가면 농지였습니까? 농지거든요. 자, 한계지와 도심은 지가 구배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가 구배 현상 되겠죠? 지가 구배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자, 한계지와 농지는 단절지가 발생했다 했죠? 무슨 지가? 단절지가. 단절지가는 땅값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걸 단절지가라 씁니다. 그러면 한계지 있는 땅하고 농지 있는 땅은 최소한 10배 이상은 차이 납니다. 그죠? 만약에 요 농지는 30만 원 같으면요, 이거는 뭐다? 선 하나 차이로 이거는 뭐다? 300만 원 합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자, 택지는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택지는 도시거죠. 그러면 택지라는 말이나 공법의 도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 도시 안에는 같은 농지법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 농지법 적용 받지 않고 도시적 밖은 농지법 적용 받아요. 이 차이점이거든.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토가 여기 주변에도 많잖아. 이 농지법 적용 안 받고 바로 형질 병역 아파트 짓던 건물 바로 지을 수 있어요. 지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발 욕구만 만족하면 바로 지어도 관계없어요. 건축 허가되면 건축가에서 허가 내주면 지적과의 지적 공부상 다 바꿔줘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다 바꿔줘요. 편성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절 지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개발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발론. 자, 개발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은 간단히 말해서 토지 개량하는 활동을 다 개발이라 씁니다. 뭐 하는 활동이다? 토지 개량하는 활동이다. 토지 개량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용성 증가하는 거예요. 유용성이 또 뭐냐? 주택은 쾌적성, 상업은 수익성, 자, 농업공업은 생산성, 비용성을 유용성이라 씁니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개발하는 목적. 자, 조성 개량도 있고 건축 개량 있습니까? 조성 개량은요, 땅마 개량하면 조성 개량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 짓기 전까지 하면 전부 조성 개량입니다. 우리 택지 하니까 건물 안 짓고 도로 상하수도 만나놨죠. 이거 조성 개량이에요. 이 상태에서 주택토지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민간에 파는 거예요. 그죠? 민간이 사가 뭐다? 자, 건물 짓는 걸 우리가 건축 개량했습니다. 공간 창조라 씁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개발은 건물 짓는 거죠. 그죠? 이거를 말합니다. 자, 밑에 무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걸 무형이라 씁니다. 가장 대표가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지역지구제, 지역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병, 이거는 서류상 했습니까? 실제상 했습니까? 예? 국토이용계획은 우리가 선 끊는 거는 서류상으로 합니까? 실제 포크레인 가가지고 갖다 댑니까? 서류상 하는 거예요. 행정청에 서류상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형이 되고, 자, 포크레인 갖다 대면 유형이 됩니다. 형태가 있겠죠?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면 뭐다? 유형.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면 무형이 되겠죠. 이거 두 개 같이 하면 뭐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해도 돼요. 자, 우리 공법책 이런 거 봤죠? 조속이 위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런 말이 들어봤습니까? 이럴 경우는 기본계, 관리계, 개발 동시에 다 해도 돼요. 급한데 뭐 같이 하고 치우지 뭐. 그죠? 이렇게는 같이 해버려요. 자, 짬뽕 해보는 것을 복합 개발했습니다. 유형과 무형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겠죠? 개발 주체한 가보겠습니다. 자, 공적을 1섹터라 씁니다. 자, 공적이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공사들을 공적이라 씁니다. 2섹터가 뭐다?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개인이라고, 기업은 건설업자, 등록업자 있습니까? 있겠죠. 자, 제3섹터 있습니까? 자, 이거는 공적과 사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이걸 제3섹터라 씁니다.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시험 몇 번 나왔어요?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나오겠죠. 예? 1섹터, 2섹터, 3섹터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섹터가 공적, 2섹터가 사적, 같이 하면 3섹터. 이거 바꿔가 시험 몇 번 나왔어요.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양쪽 다 나옵니다. 이건. 그죠? 자, 워포드 개발 7단계 있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순서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 그냥 외우면 많이 하죠. 그죠? 그럼 개발할 때 여러분 입장으로 저 땅 보니까 괜찮다, 개발하겠다 생각하는 걸 아이디어 단계라 씁니다. 그러면 구상을 머릿속에 막 구상했는 거를 집에 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그죠?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 씁니다. 가다 보면 땅 모양도 괜찮고 저거 건물지가 팔면 돈 되겠다 생각하겠죠? 이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그럼 집에 가 실제로 종이 걸어봅니까? 이걸 뭐다? 서류상 그리는 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 씁니다. 자, 도면 그려보고 들어갈 비용하고 수익하고 대충 따져봤더니 돈 될 것 같아요. 땅 사러 가는 거예요. 이제 땅 사러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땅 샀습니다. 그죠? 부지 구입 확보 단계죠. 샀으면 실제로 타당성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실제 타당성 하는 거예요. 예비적은요, 서류상으로 계산해 받는 거고, 이거는 실측해 보는 거예요. 실제 타당성을 따져보고. 자, 그러면 실측을 해봤더니 타당성 나왔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예? 은행부터 먼저 정해야 돼요. 제가 개발을 하면 내가 은행을 왜 집단대출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건물지가 팔려고 하면 뭡니까? 분양 예정자들이가 내가 은행하고 지점장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상가 12층짜리 짓는데 또는 아파트 세동지을 하는데 분양할 건데 우리 분양 예정자 받아러 오면 분양자도 오면 대출해 주세요. 그리고 돈은 뭐다? 우리 회사로 넣어주세요. 그렇죠? 돈은 회사로 돌아야 되잖아. 나중에 계약서 쓰면 뭐다? 은행 보내가지고요 대출 약정하라고 보내놔야지. 그럼 1차 등록금, 2차 등록금, 3차 등록금 해가지고 뭐다? 잔금 들어오기 전까지 은행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어떻게? 그 받아가 공사 비용 줘야지요. 그리고 자, 건설하는 거예요. 돈도 준비 안 됐는데 건설만 해다 포도 맞는다고. 그래서 뭐부터 먼저? 금융. 다음이 건설. 되겠죠? 땅 파자마자 뭐다? 분양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건설사 정해하면 무슨 시공사 어떻게 저쪽에 앞에 막아놓죠? 포크레인을 갖다 놔놓고 뭐다? 뭘 해야 돼요?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땅 팔라고 이제 계약해놨잖아. 건설사 계약해놨죠? 그러면 건설사가 뭡니까? 처음부터 여기 흙막이하고 이거 앞에 가르는 거 길 가는데 뭐 사람들 부딪히니까 가로막이 붙으면 자겠죠? 그러면 앞에다 무슨 건설 한다고 뭐 광고 낼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분양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마케팅이 분양이라는 거예요. 분양은 초기부터 하는 거야 됩니까? 완성 단계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초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 순서가 시험 나왔어요. 순서 보시고 분양은 초기부터, 마케팅은 초기부터 해야 됩니다. 완성 단계 하면 틀린다. 마케팅이 뭐냐? 물건 파는 거예요. 건설사 같은 분양이고, 그죠? 슈퍼 같은 물건 파는 걸 마케팅이라 불러요. 물건을 잘 팔아야 돼요? 못 팔아야 돼요? 잘 팔아야 되죠. 요즘은 경기 안 좋으니까 물건 안 팔리니까 1팀, 2팀, 3팀 이렇게 막 만들더라. 보니까 사무실에 가보니까 1팀 서울에서 내려오고 2팀은 대구 사고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 보니까 팀 간 경쟁을 막 붙여가지고요 하는 것더라고. 그것도 1팀 들어가면 더 줘요. 수수료가 더 크거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건설사들이 분양 전문가 모집할 때 지역 사람들은 좀 작게 주고 서울서 내리는 팀들은 좀 더 줘요. 수수료를. 수수료 차이 5%만 차이, 2%, 3% 차이 나면 금액이 크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거요. 1억짜리 5% 같으면 500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잖아. 그죠? 수수료가 몇 프로에 따라 1억, 요즘 1억짜리 잘 없잖아요. 3억짜리 1% 같으면 얼마요? 돈이 300이 왔다 갔다 한다고. 1% 더 주나 2% 더 주나에 따라다. 수수료 자체가, 분양 수수료 자체가. 그래서 서울서 내려온 사람 더 주더라고. 이래 보니까. 근데 눈만 뜨면 다 서울 올라가려고 하지. 지방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죠? 지방 사람들은 좀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순서가 중요하고요.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에 완성 단계부터 하면 틀립니다. 중요 임차자가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정료 임차자 부르기도 하고 문제 정박 임차자라 부르기도 해요. 정박이면 한번 박히면 정지된 상태로 옮길 수 없는 거. 가장 대표가 옆에 여기 있어요. 뭐 있어요? 홈플러스. 또 뭐 있습니까? 롯데 아울렛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 대학교. 그죠? 자, 이런 것들은 한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오면 뭡니까? 좀처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중요 임차자, 다름으로 정박 임차자라 불러요. 이거 반대 구멍가게를 군소 임차자라 써요. 동네에 있는 슈퍼들은 군소 임차자예요. 중요 임차자 아닙니다. 그럼 큰 거 하나 들어오면 주변이 더 낫겠죠. 만약 옆에 사우나 있잖아. 사우나 있으면요, 사우나로 왔다 올 때 슈퍼가 물건 살 수도 있겠죠. 큰 거 들어오는 게 좋아요. 대형 사우나 같은 거 하나 생기면 주변에 조그만한 사우나도 좀 좋아지겠죠. 자, 이걸 중요 임차인이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서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개발의 위험, 자, 워포드는 세 가지 법시비라고 했습니다. 종류가 또 시험 나왔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입니다. 이건 시험 잘 나와요. 별표 치세요. 개발주부터서 쉽게 나와요. 자, 법률적 위험이라고 써놨습니까? 많이 적어놨어요. 위협 한 개도 없거든. 자, 공법과 사법상 규제가 나오면 다 법률적 위험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군사보호구역으로 발생함으로 개발의 위험을 어떠한 위험이라 씁니까? 법률적 위험 찍어야 돼요. 군사보호구역 이렇게 바로 때려요. 기출문제 보면 바로 있어요. 책에 군사보호구역 없는데 하지 말고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인데 요청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겠죠. 누가? 국방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뭐다? 요청하겠죠. 뭐 설정해달라고? 그린벨트 설정해달라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지역 지구제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각종 이거나 전부 공법이라고요. 이거 외울 한 개도 없거든요. 자, 개발의 위험 문제는 법적 제한, 용도 변경 문제, 평가, 환경평가, 교통부담, 전기상하수도, 공급 제한 이런 거 있죠. 환경권, 환경권 1조권은 사적입니다. 그죠? 요즘 1조권 때문에 많이 싸움하잖아. 1조량이란 거 있죠. 몇 시부터 몇 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햇빛이 우리에 들어오느냐, 이걸 1조량이라 씁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해 뜨고부터 해 빠질 때까지 다 들어오면 좋은데 대부분 그래 안 되잖아. 그럼 일조량을 어느 정도 일조량은 들어와야 돼요. 주택 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면 축축하거든요. 축축하면 뭐 생깁니까? 습기 생기면 곰팡이 생깁니다. 이 곰팡이균들이요 포자 형식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축축한 데만 생기면 곰팡이가 기똥차게 생겨요. 구석구석에도 보면 이 포자 형식으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곰팡이균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이 곰팡이 균감이 막 알레르기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죠? 막 어떤 사람은 이 곰팡이에서 기겁을 하더라고. 곰팡이 때문에. 예? 곰팡이 좀 있으면 곰팡이와 같이 살면 되지. 막 기겁을 하고 막 그죠? 그러더라고. 곰팡이. 예? 없애려고 하면요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물기 없애주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다 죽어버리거든요. 물기 있으면요 아무리 뭐 팡이 제로 기운 갖다 뿌리고 닦아도요 되지 않아요. 안 되면 차라리 뭡니까? 위에다 타일 발라버렸어요. 예? 위에다 타일 붙여보라고. 타일하고 바깥에 방수 실리콘 돌려버리라고요. 방수가. 그러니까 물기 안 들어가면 곰팡이 다 죽어요. 지가 알아서 죽어요. 약 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섞이면 없으면 자동으로 죽거든요. 자, 그래야 되겠죠? 자, 3번의 개발의 공법과 사법성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의 법률적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이미 이용객이 확정되어 있다 이런 말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용도 맞는 것을 만들면 법적 위험 최소화되겠죠. 그렇잖아. 그죠? 시장 위험 뭡니다? 부동산 시장 항상 변화함으로써 부동산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을 말합니다. 개발된 부동산이 매도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낮은 거로 매도 임대되는 경우겠죠. 자,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5번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5번. 자, 시장성 위험이나 시장 연구는 같은 겁니다. 그죠? 수요 공급상을 모두 분석하는 것을 시장 연구라 씁니다. 그죠? 시장성 연구는 연구나 분석이나 같은 말입니다.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요것만 구분해 두시고,
자, 개발 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발의 초기가 있겠죠? 개발 초기가 있다면 개발 초기는 우리가 분양받을 때 자, 초기는 위험이 클까요? 적을까요? 위험 크겠죠. 근데 가치는 낮겠죠. 보통 우리가 좋은 아파트는 계약 치고 파는 게 나을까요? 바로 분양금 파는 게 낫겠죠. 계약 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계약 치고 좀 이따가 팔면 확 올라가요. 대부분 투기하는 사람 계약 치기 전에 팔거든요. 그러면 피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뭐다? 계약하기 전에 보통 사거든요.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이 부동산 뭐 안 되겠나 묻는데 경기는 자꾸 사이클이 바뀌어요. 안 좋은 때가 있으면 좋은 때가 생기고요. 좋은 때가 있으면 안 좋은 때가 생겨야 돼요.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인플레이션이. 그죠? 문정권 들어가 진짜 많이 인건비를 올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과자도요. 조금 넣어놓고 그게 바람을 한 거 넣어놨더라고. 그죠? 과자는 몇 개 없고 뭐다? 안에 그죠? 불룩하게가 탱탱하게 만들어놨는데 먹을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아니요. 양 마늘하고 이게 그런 거 같은데 불룩하게 넣어놨던데 안 부서지는 것도 다 불룩하게 넣어놨어요. 많아 보이라고 넣어놨다고요. 봉지도 크다랗게 만들어가지고 과자는 좀 넣어놓고 그죠? 안에 불룩하게 맡아 넣어놨다고요.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개발의 완성률이 100% 가면 어떻겠어요? 예? 개발의 완성률 100%에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위험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위험은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죠? 가치는 올라가겠죠. 입지 시점에 올라가겠죠. 이때 피가 많이 붙습니다. 프림이 많이 붙습니다. 이거를 책에 적어놔. 여기 시험에 몇 분 나왔어요. 그죠? 받으시고 비용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비용위험 부담 한번 볼까요?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가 심할수록 비용위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기출 문제는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라고 딱 바꿔놨어요. 유동성 위험은 투자론에는 오잖아요. 지문에 개발이 있는데 투자가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에 지문에 개발이라는 글자가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이렇게 단서를 줬거든요. 개발 말하는데 갑자기 투자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지문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비용 위험이 커진다 라고 써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비용 위험인데 유동성 위험으로 살짝 바꿔놨다고요. 그죠? 그렇게 틀리게 했고, 자, 이번 개발업체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말은 최대 가격을 보증받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장해준대. 우리 광고공사 그런 거 많아요. 최대 가격 보장을 해주니까 이 일거리가 없으면요 빨리 용서 안 하고요 공기를 자꾸 넣쳐요. 그죠? 넣쳐다 천천히 하는 거라. 목수들 좀 그런 거 많아요. 하루 한 3일 일거리인데 5일을 늘려가지고 일을 하더라고. 예, 조금 하고 담배 피고 쉬었다가 그죠? 일을 참 많이 안 하더라고. 조금 하다가 또 쉬고 돈 내기 싫으면 빨리 하는데 일당 주면요 쉬는 기 받은 거야. 쉬는 기 3일 하면 될 것을 5일 하고 앉아있다니까. 일당 더 받아먹으려고. 갈 때 있으면 후닥닥 하고 가면 되는데 일거리 없으면 뭐다? 천천히 놀아가면 해요. 하시면 5시 되면 딱 끈집고 갚습니다. 일을 하던 것도 뭐다? 한 4시 반 정도 되면 뭐다? 아마 준비합니다. 갈 준비를 해요. 노가다는 사람들이. 노가다는 5시가 퇴근 시간인 것 같던데. 그죠? 어떤 사람은 4시 되면 바꾸는 사람도 있고. 예? 새벽에 잘 안 와요. 오더라도 뭐 8시 이렇게 되어가 뭐 인력시장에 오면 빨리 와요. 8시, 9시 되고 와요. 와봤자. 그죠? 또 오면 또 바로 안 합니다. 담배 피우고 준비 작업 해야 돼요. 그죠? 쉬었다가. 조금 하면 또 간식 사도 이렇게 간식 사줘야 되고. 그거 먹고. 시간 이래저렇게 다 빼앗아 먹겠죠. 그러면 최대 가격 보장, 요거는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체결하겠죠. 자, 개발업자의 지불진 비용이 계약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 개발업자는 초과된 금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장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최대 가격 보정 계획을 하면 개발업자 예기치 못한 비용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이걸 보장해. 광고 공사가 이런 게 좀 많아요. 그 계약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공기가 연장되니까. 자, 5번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